그건 국제적 위신을 위한 쇼입니다. 누가 인도적 지원을 그렇게까지 합니까? 누군가의 선의에 곱지 않은 시선과 날카로운 비판들이 날아들었습니다. 에티오피아의 물 부족은 새로운 이야기가 아닙니다. 수십 년간 국제사회는 그들에게 우물을 파주고 생수를 보냈습니다. 하지만 그 우물들은 몇 달을 넘기지 못했고 생수는 그저 단 하루짜리 생명줄이었습니다. 문제는 물이 아니라 물의 흐름을 만들지 못하는 구조였죠. 그래서 모두가 그 정도면 최선이라며 대안 없는 선의에 만족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한 나라가 상식을 거슬렀습니다. 우물 말고 댐을 짓자. 처음엔 아무도 믿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몰랐던 것이 있었습니다. 70년 전 에티오피아도 한국을 위해 아무도 이해하지 못한 행동을 했다는 것을요. 아프리카에서 유일하게 지상군을 보내며 한국전쟁에 참전한 나라. 가난한 제국이 더 가난한 나라를 위해 목숨을 걸었던 그 기억을 이제 도도타의 물길을 따라 에티오피아 사람들은 다른 미래를 보기 시작했습니다. 한국과 에티오피아 70년에 걸친 우정의 여정을 함께 해보시죠. 영상을 시청하신 후 마음에 드신다면 좋아요와 구독으로 응원해주세요. 여러분의 관심이 저에겐 큰 힘이 됩니다. 그럼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클레르 마르탱입니다. 프랑스 국제 NGO 아쿠아 휴먼에서 아프리카 지역 총괄을 맡고 있어요. 저는 에티오피아 도도타 지역으로 향하는 차 안에서 평생 잊을 수 없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한국이 이 마을에 중형댐을 짓고 있어요. 공사 규모가 정말 엄청납니다. 현지 관계자인 아베베가 말했을 때 저는 그냥 웃어넘겼죠. 도도타라는 곳은 제가 3년 전부터 우물 프로젝트를 진행하던 곳이거든요. 물 한 통도 귀한 그 동네의 댐이라니. 말이 안 되잖아요. 아베베, 농담 그만해요. 우물도 제대로 못 파는 곳의 댐이라니. 설마 작은 저수지 얘기 아닌가요? 그런데 아베베의 표정이 너무 진지했어요. 클레르, 저도 처음엔 믿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직접 보시면 정말 놀라실 거예요. 한국 사람들이 단순 식수 해결이 아니라 대규모 장기 관계 시스템 구축을 하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깊은 의심을 품고 현장으로 향했어요. 15년간 아프리카 각지에서 일하면서 수많은 개발 프로젝트를 봤거든요. 처음엔 거창하게 시작하지만 결국 중도에 포기하거나 방치되는 경우가 태반이죠. 특히 물 관련 프로젝트는 더욱 그랬습니다. 아베베, 혹시 중국 아니에요? 요즘 중국이 아프리카에서 대형 인프라 사업을 많이 하잖아요. 아니에요. 분명히 한국이라고 했어요. 태극기도 받고 한국말도 들었거든요. 솔직히 한국이라는 나라에 대해서는 잘 몰랐어요. 아시아의 작은 나라 정도로만 생각했거든요. 차창 밖으로 펼쳐진 메마른 대지를 보면서 저는 계속 의구심을 가졌어요. 건기에는 완전히 말라버리는 이 황량한 곳에서 댐을 짓는다는 것 자체가 비현실적으로 느껴졌거든요. 제가 지금까지 진행한 우물 프로젝트도 성공률이 50%를 넘지 못했는데 말이죠. 정말 이상해요. 왜 하필 한국이 여기서 댐을 지으려고 하는 거죠? 경제적 이익도 없을 텐데. 아베베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저도 그게 궁금해서 물어봤는데 뭔가 특별한 이유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옛날 일과 관련이 있다고. 도도타 마을에 도착하기 전까지 저는 계속 회의적이었습니다. 아마도 포장된 우물이나 작은 저수지 정도일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언론 플레이용 소규모 프로젝트 말이에요. 하지만 마을 입구에 들어서자마자 제 입이 벌어졌어요. 거대한 굴삭기들이 움직이고 있었고 수십 명의 작업자들이 조직적으로 움직이며 땀을 흘리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들 중 상당수가 동양인이었어요. 한국 사람들이었죠. 공사 현장의 규모는 제 상상을 완전히 초월했어요. 이건 단순한 우물 프로젝트가 아니었습니다. 진짜 댐을 짓고 있었거든요. 콘크리트 믹서가 돌아가고 철근이 쌓여 있고 측량기들이 곳곳에 설치되어 있었어요. 저는 그 순간 깨달았습니다. 이건 정말 농담이 아니었구나. 그리고 제가 지금까지 알고 있던 개발협력의 상식을 완전히 뒤바꿔야 할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도도타에 도착한 저는 말 그대로 말문이 막혔습니다. 제가 예상했던 소규모 프로젝트가 아니었어요. 눈앞에 펼쳐진 건 정말 거대한 댐 건설 현장이었거든요.
현장 관리소에서 만난 한국 엔지니어 박은서 씨가 설명해 주더라고요. 이때만 약 1100헥타르 규모 농지를 관계하기 위한 시설입니다. 총 12km가 넘는 주수로와 거의 10km에 달하는 분기수로, 그리고 약 2km의 굴착 터널까지 포함되어 있어요. 저는 그 숫자들을 들으면서 충격을 받았어요. 1100헥타르라면 파리 시내 면적과 맞먹는 크기잖아요. 박 엔지니어님, 이 정도 규모면 완공까지 얼마나 걸리나요? 착공한 지 벌써 2년째인데 완공까지는 아직 2년은 더 걸릴 예정입니다. 4년이라니. 제가 지금까지 본 NGO 프로젝트 중에서 3년 이상 지속된 것은 손에 꼽거든요. 대부분 1년 만에 예산 문제나 현지 사정으로 중단되는 경우가 많았는데 말이죠. 현장을 둘러보면서 더욱 놀란 건 작업의 체계성이었어요. 한국 기술자들과 에티오피아 현지 직원들이 완전히 하나가 되어 일하고 있었거든요. 언어가 달라도 손짓 발짓으로 소통하며 웃고 있는 모습이 인상적이었습니다. 우리가 해온 건 우물 몇 개였는데 이건 지역의 운명 자체를 바꾸는 공사네요. 저는 마을 이장 르마테사마를 만났어요. 그가 말하더라고요. 클레르, 우리 마을은 50년 동안 가뭄으로 고생했습니다. 아이들이 물을 구하러 하루 종일 걸어 다녔어요. 그런데 한국 사람들이 와서 이런 큰일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장의 눈에서 희망이 보였어요. 제가 지금까지 만난 아프리카 주민들과는 다른 눈빛이었거든요. 단순한 기대가 아니라 확신에 찬 희망이었습니다. 혹시 공사비는 얼마나 드나요? 제가 조심스럽게 물어봤어요. 박은서 씨가 답했습니다. 총 사업비는 상당한 금액입니다. 한국 정부와 민간이 함께 지원하고 있어요. 그런데 더 놀라운 건 이 돈이 무상 지원이라는 거였어요. 무상 지원이라고요? 정말 아무 조건 없이요? 네, 조건 없습니다. 다만 우리는 이 댐이 마을 사람들에게 진짜 도움이 되기를 바랄 뿐이죠. 저는 그 말을 듣고 더욱 의아했어요. 보통 이런 대규모 사업에는 반드시 정치적이나 경제적 조건이 따라오거든요. 자원 채굴권이라든지 정치적 협력이라든지 말입니다. 현장에서 일하는 한국 기술자들을 보면서 또 하나 놀란 점이 있었어요. 그들이 현지인들과 함께 똑같이 땀을 흘리며 일하고 있다는 거였습니다. 사무실에만 앉아서 지시만 하는 게 아니라 직접 현장에서 흙을 만지고 있었어요. 박 엔지니어님, 한국에서 왜 이런 일을 하시는 거예요? 솔직히 이해가 안 됩니다. 박은서 씨의 대답은 간단했어요. 우리도 어려웠을 때 도움을 받았거든요. 이제 우리가 도울 차례라고 생각합니다. 그 순간 저는 깨달았어요. 이 프로젝트에는 뭔가 특별한 이야기가 숨어 있구나. 박은서 엔지니어를 통해 듣게 된 사연은 제가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놀라웠습니다. 이 거대한 댐 공사가 단순한 개발협력 사업이 아니라는 걸 알게 됐거든요. 클레르, 이 프로젝트에는 특별한 의미가 있어요. 에티오피아가 한국 전쟁에 파병한 카그뉴 부대의 희생에 대한 보답입니다. 저는 깜짝 놀랐어요. 한국 전쟁이요? 그게 언제 일인데요? 지금으로부터 70년도 더 전 일이에요. 당시 한국은 아무것도 없던 나라였습니다. 전쟁으로 모든 게 파괴됐죠. 그런데 에티오피아는 아프리카에서 유일하게 지상군을 보내줬어요. 박은서 씨가 말을 이어갔어요. 카그뉴 부대라고 불리는 에티오피아 황실 근위대가 한국에 와서 우리와 함께 싸웠습니다. 그 은혜를 우리는 잊지 않았어요. 저는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70년이 지난 후에 빚을 갚으러 온 나라라니. 제가 유럽에서 일하면서 단 한 나라도 그런 얘기를 들어본 적이 없거든요. 정말요? 그런데 왜 하필 도도타 지역인가요? 그건 더 특별한 이유가 있어요. 박은서 씨는 저를 마을 회관으로 데려갔습니다. 거기서 마을 이장 르마테사마의 할아버지 이야기를 들었어요. 멜레스 테사마라는 분이었죠. 멜레스 할아버지는 22살에 한국전에 참전하셨어요. 카그뉴 부대의 일원이었죠. 귀국 후에도 한국과의 편지를 간직하며 사셨다고 해요. 저는 입이 벌어졌어요. 그럼 이 마을과 한국이 이미 연결되어 있었다는 말씀이세요? 맞아요. 더 놀라운 건 현재 댐이 지어지는 위치가 멜레스 할아버지가 직접 우물을 파서 마을에 물을 공급하던 곳에서 불과 3km 거리라는 겁니다. 이건 우연이 아니었어요.
한국 정부가 이 지역을 선택한 건 단순히 개발이 필요해서가 아니라 역사적 인연 때문이었던 거죠. 르마테사마 이장이 직접 할아버지의 유품을 보여줬어요. 낡은 사진과 편지들이었습니다. 한글로 쓰인 편지도 있었어요. 할아버지는 돌아가시기 전까지 한국을 잊지 않으셨어요. 한국 친구들이 보내준 편지를 평생 간직하셨죠. 저는 그 편지들을 보면서 가슴이 뭉클했어요. 전쟁이 끝난 후에도 개인적으로 연락을 주고받았다는 게 믿어지지 않았거든요. 박은서 씨가 말했어요. 기술은 도구일 뿐입니다. 우리가 전하려는 건 기억이에요. 멜레스 할아버지가 우리나라를 위해 싸워주신 것처럼 이제 우리가 이 마을을 위해 무언가를 하고 싶었어요. 저는 이해가 안 됐어요. 하지만 70년이나 지났는데요. 지금 살고 있는 사람들 중에 그 전쟁을 기억하는 사람이 몇이나 될까요? 그래서 더 의미가 있는 거 아닐까요? 기억하는 사람이 적을수록 그 기억은 더 소중해지는 법이니까요. 박은서 씨의 말에 저는 할 말이 없었어요. 서구 선진국들은 대부분 경제적 이익이나 정치적 영향력을 위해 개발협력을 하는데 한국은 순수하게 과거의 은혜를 갚기 위해 이런 거대한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었던 거죠. 유럽에서는 이런 일이 없어요. 정말 놀랍습니다. 저는 그날 밤 숙소에서 잠들지 못했어요. 한국이라는 나라에 대해 완전히 새롭게 알게 됐거든요. 이들은 단순히 기술과 돈을 가져온 게 아니라 마음을 가져온 거였어요. 다음 날 아침, 저는 마을 어르신들과 이야기를 나눌 기회가 있었어요. 그 중에서도 멜레스 테사마 할아버지와 가까웠던 분들의 증언은 정말 감동적이었습니다. 멜레스는 한국에서 돌아온 후 완전히 달라졌어요. 마을 최고령자인 게브레 마리암 할아버지가 말씀하시더라고요. 전쟁 전에는 그냥 평범한 청년이었는데 돌아와서는 마을을 위해 헌신하기 시작했어요. 저는 궁금했어요. 어떻게 달라지셨나요? 한국에서 배운 게 많았다고 하더라고요. 어려운 상황에서도 서로 돕는 마음, 포기하지 않는 정신 같은 것들 말이에요. 그래서 이 메마른 땅에 우물을 파기 시작했어요. 게브레 마리암 할아버지는 저를 멜레스 할아버지가 파신 우물터로 데려갔습니다. 지금은 말라버린 그 자리에서 예전에는 마을 전체가 물을 길었다고 하더라고요. 멜레스가 혼자서 삽질을 시작했어요. 다들 미쳤다고 했죠. 이런 메마른 땅에 물이 어디 있겠느냐고. 하지만 그는 포기하지 않았어요. 한국 친구들이 보내준 편지에서 용기를 얻었다고 하시더라고요. 어려워도 희망을 잃지 말라는 내용이었다고. 저는 가슴이 뭉클했어요. 박은서 엔지니어가 저에게 설명해줬어요. 멜레스 할아버지가 파신 우물이 지금 댐 건설 현장에서 불과 3km 떨어진 곳이에요. 우연의 일치라고 하기엔 너무 가까워요. 그럼 이 댐 위치를 정할 때 그것도 고려하신 건가요? 물론이죠. 우리는 단순히 기술적으로 최적의 장소를 찾은 게 아니라 멜레스 할아버지의 꿈이 이어질 수 있는 곳을 선택했어요. 박은서 씨의 말에 저는 또 한 번 놀랐어요. 보통 댐 건설에서는 지질학적 조건, 수문학적 조건만 고려하는데 이들은 역사적 의미까지 고려했던 거죠. 기술은 도구일 뿐이에요. 우리가 전하려는 건 마음입니다. 그 말을 들으면서 저는 깨달았어요. 지금까지 제가 해온 NGO 활동은 기술 중심이었다는 걸 말이에요. 더 깊은 우물을 파고 더 좋은 펌프를 설치하고 더 효율적인 시스템을 만드는 데만 집중했거든요. 클레르, 마음이 없는 기술은 오래가지 못해요. 박은서 씨가 말했어요. 우리가 떠난 후에도 이 댐이 제대로 관리되려면 마을 사람들이 진심으로 이 시설을 자신들의 것이라고 생각해야 해요. 저는 마을 사람들을 다시 관찰해봤어요. 한국 기술자들과 함께 일하는 현지인들의 표정이 제가 지금까지 본 것과 달랐어요. 단순히 일당을 받고 일하는 표정이 아니라 정말 자신들의 미래를 만들어가고 있다는 자부심이 보였거든요. 우리 아이들이 물 때문에 고생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현장에서 일하는 아버지 중 한 분이 말씀하시더라고요. 한국 사람들이 와서 이런 일을 해주니까 정말 고마워요. 저는 그때 깨달았어요. 이 프로젝트의 진짜 성공 비결은 첨단 기술이 아니라 진심이었다는 걸 말이에요. 70년 전의 은혜를 잊지 않고 찾아온 마음, 그 마음이 현지 사람들에게도 전해진 거였어요. 이게 바로 지속 가능한 개발이구나. 저는 혼잣말로 중얼거렸어요.
그런데 순탄했던 공사에 예상치 못한 위기가 찾아왔어요. 에티오피아 북부 지역에서 내전이 격화되면서 도도타 지역에도 전면 철수 명령이 내려진 거죠. 클레르, 상황이 심각해졌어요. 박은서 엔지니어가 침통한 표정으로 말했어요. 본국에서 즉시 철수하라는 지시가 내려왔습니다. 저는 믿을 수 없었어요. 하지만 댐 공사가 거의 다 끝나가는데요. 지금 철수하면 그동안의 노력이 모두 물거품이 되잖아요. 그것도 알고 있어요. 하지만 안전이 우선이에요. 반군이 이 지역까지 내려올 가능성이 높다고 해요. 마을 회관에서 주민들에게 잠정 철수 발표가 이루어졌어요. 저도 그 자리에 있었는데 마을 사람들의 표정을 잊을 수가 없어요. 절망과 체념이 뒤섞인 눈빛이었거든요. 또 떠나는구나. 한 어르신이 중얼거리시더라고요. 지금까지 많은 외국인들이 와서 약속을 했지만 다들 떠났어. 르마테사마 이장이 일어서서 말했어요. 한국 친구들, 우리는 이해합니다. 안전이 중요하죠. 하지만 정말 다시 돌아올 건가요? 그 순간 박은서 씨가 휴대폰을 꺼내더라고요. 그리고 마을 사람들에게 보여줬어요. 화면에는 멜레스 테사마 할아버지의 사진이 있었습니다. 멜레스 테사마 할아버지가 한국을 위해 싸워주셨습니다. 목숨을 걸고 우리나라를 지켜주셨어요. 박은서 씨의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어요. 이제 우리가 이 마을을 위해 싸울 차례입니다. 한국은 약속을 지키는 나라예요. 저는 그 모습을 보면서 가슴이 뭉클했어요. 위험한 상황에서도 마을 사람들에게 희망을 주려고 하는 모습이 정말 감동적이었거든요. 우리는 반드시 돌아옵니다. 이건 단순한 공사가 아니라 약속이니까요. 마을 사람들의 표정이 조금씩 밝아지는 게 보였어요. 하지만 여전히 불안해하는 분들이 많았죠. 정말 돌아오실 건가요? 내전이 언제 끝날지도 모르는데요. 네, 반드시 돌아옵니다. 설령 몇 년이 걸리더라도요. 저는 그 모든 과정을 영상으로 기록하기로 결심했어요. 이런 감동적인 이야기가 묻혀서는 안 된다고 생각했거든요. 철수 준비를 하면서 한국팀은 현지 직원들과 마지막 회의를 했어요. 우리가 없는 동안 시설 관리를 부탁드려요. 기계들은 모두 안전한 곳으로 옮겨놓겠습니다. 걱정 마세요. 우리가 잘 지킬게요. 현지 팀장이 대답했어요. 언제든 돌아오세요. 마지막 날 저녁 마을 사람들이 작별 인사를 하러 나왔어요. 아이들이 한국말로 안녕히 가세요라고 말하는 모습이 정말 애틋했어요. 클레르, 이 이야기를 많은 사람들에게 전해주세요. 박은서 씨가 부탁했어요. 우리가 왜 이 일을 하는지 사람들이 알아줬으면 좋겠어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약속할게요. 이 감동적인 이야기를 세상에 알리겠어요. 공항으로 가는 차 안에서 박은서 씨가 마지막으로 말했어요. 내전이 끝나면 우리는 반드시 돌아갈 거예요. 멜레스 할아버지와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라도요. 저는 그 말을 들으면서 한국이라는 나라에 대해 완전히 새로운 인식을 갖게 됐어요. 이들은 정말로 약속을 지키는 사람들이었거든요. 프랑스로 돌아온 저는 바로 영상 편집 작업에 들어갔어요. 이 이야기가 단순한 개발협력 보고서로 끝나서는 안 된다고 생각했거든요. 국제적 감동의 사례로 세상에 알려야 한다고 확신했습니다. 5분짜리 영상으로 이 모든 이야기를 담을 수 있을까? 고민이 많았어요. 하지만 핵심만 추려서 만들어 보기로 했죠. 영상은 멜레스 테사마 할아버지의 낡은 사진으로 시작했어요. 그리고 70년 전 한국 전쟁 이야기, 현재 진행 중인 댐 건설, 내전으로 인한 철수, 그리고 반드시 돌아오겠다는 박은서 씨의 약속까지 담았습니다. NGO 본부에 제출한 후 반응이 폭발적이었어요. 클레르, 이건 단순한 프로젝트 보고서가 아니야. 다큐멘터리 수준이네. 본부장이 제안했어요. 이 영상을 소셜미디어에 올려봐. 많은 사람들이 봐야 할 이야기야. 처음에는 프랑스 NGO 계정에만 올렸는데 하루 만에 조회수가 10만을 넘었어요. 댓글들이 쏟아져 들어왔죠. 한국이 이런 나라였구나. 정말 감동적이다. 70년 전 은혜를 잊지 않다니. 이런 나라가 또 있을까? 내전 중에도 돌아오겠다고 약속하는 모습에서 울었다. 영상이 프랑스 언론의 주목을 받기 시작했어요. 르피가로, 르몽드 같은 주요 일간지에서 연락이 왔거든요.
클레르 마르탱 씨, 인터뷰 요청드립니다. 한국의 이런 개발협력 사례는 처음 보는데요. BBC, CNN까지 관심을 갖기 시작했어요. UN 개발계획처에서도 연락이 왔습니다. 이런 사례를 UN 본부에서 발표해 주실 수 있나요? 전 세계 개발협력 담당자들이 들어야 할 이야기 같은데요. OECD 개발위원회에서도 초청장이 왔어요. 지속 가능한 개발협력의 모범 사례로 소개하고 싶다는 내용이었죠. 가장 놀라운 건 한국 내 반응이었어요. 한국 언론들이 이 이야기를 대대적으로 보도하면서 시민들이 크게 움직인 거예요. 한국 참전용사 유족회에서 연락이 왔어요. 에티오피아 참전용사들을 위한 성금을 모금하고 있습니다. 도도타 댐 프로젝트도 지원하고 싶어요. 믿을 수 없는 일이 벌어졌어요. 일주일 만에 50억 원이 넘는 성금이 모금된 거예요. 개인 기부자들뿐만 아니라 대기업들도 동참했죠. 우리 아버지도 한국 전쟁 참전 용사였어요. 에티오피아 친구들을 도와야죠. 한국이 받은 은혜를 갚는 일에 동참하고 싶어요. 한국 정부도 움직였어요. 외교부에서 공식 성명을 발표했죠. 내전이 끝나는 즉시 도도타 댐 프로젝트를 재개하겠습니다. 유럽 NGO들도 관심을 보이기 시작했어요. 우리도 이런 방식의 개발협력을 배워야겠다는 반응들이 나왔거든요. 클레르, 당신이 만든 영상이 개발협력 패러다임을 바꾸고 있어. 동료가 말했어요. 저는 정말 놀랐어요. 단순히 감동적인 이야기를 기록한 것뿐인데 이렇게 큰 파장을 일으킬 줄은 몰랐거든요. 가장 기뻤던 건 도도타 마을에서 온 소식이었어요. 르마테사마 이장이 위성전화로 연락을 보내왔어요. 클레르, 한국 사람들이 정말 돌아온다고 하네요. 마을 사람들이 모두 기뻐하고 있어요. 내전이 소강 상태에 접어들면서 프로젝트 재개 소식이 전해진 거죠. 한국 팀이 약속을 지킨 겁니다. 저는 그때 깨달았어요. 진심은 국경을 넘어선다는 걸 말이에요. 멜레스 할아버지의 헌신, 한국의 보답, 그리고 그것을 본 전 세계 사람들의 감동. 이 모든 게 연결되어 하나의 기적을 만들어낸 거였어요. 1년 후 저는 다시 도도타를 찾을 수 있었어요. 내전이 끝나고 한국 팀이 돌아온 지 반년이 지난 시점이었죠. 마을에 도착하자마자 저는 완전히 다른 풍경을 마주했습니다. 클레르, 정말 오신 거네요. 르마테사마 이장이 저를 반갑게 맞아주더라고요. 와서 보세요. 물이 흐르고 있어요. 댐에서 나온 물이 수로를 통해 마을 곳곳으로 흘러가고 있었어요. 제가 처음 왔을 때는 메마른 땅뿐이었는데 이제는 초록색 농작물들이 자라고 있었거든요. 믿을 수 없어요. 정말 변했네요. 박은서 엔지니어도 와 있었어요. 클레르, 덕분에 전 세계가 이 프로젝트를 주목하게 됐어요. 정말 고맙습니다. 저는 마을을 돌아보면서 변화의 크기에 놀랐어요. 우물만 파주던 NGO들과는 차원이 다른 변화가 일어나고 있었거든요. 아이들이 학교에 다닐 수 있게 됐어요. 한 어머니가 말씀하시더라고요. 전에는 물을 기르러 하루 종일 다녀야 했는데 이제는 집 근처에서 물을 구할 수 있으니까요. 정말 그랬어요. 마을 초등학교에 가보니 아이들이 공부하고 있었어요. 전에는 물 때문에 학교에 올 수 없었던 아이들이 이제는 책을 읽고 있는 거죠. 한국 선생님들이 책도 보내주셨어요. 교장 선생님이 도서관을 보여주시더라고요. 한글로 된 책들도 있었고 벽에는 한글로 적힌 문구가 걸려 있었어요. 70년 전 그날, 우리가 함께한 그날을. 저는 그 문구를 보면서 가슴이 뭉클했어요. 한국 사람들이 정말 잊지 않고 있구나 싶었거든요. 농장 지역으로 가보니 더욱 놀라운 변화가 있었어요. 관계시설 덕분에 농작물 수확량이 이전의 3배로 늘었다고 하더라고요. 이제 우리도 다른 마을에 농산물을 팔 수 있어요. 농부 중 한 분이 자랑스럽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수입이 생기니까 아이들 교육비도 낼 수 있고요. 경제적 자립이 이루어지고 있는 거였어요. 단순히 물만 공급받는 게 아니라 스스로 살아갈 힘을 기르고 있었죠. 클레르, 이게 진짜 개발협력이죠. 박은서 씨가 말했어요. 물고기를 주는 게 아니라 물고기 잡는 법을 가르쳐 주는 거요. 저는 정말 감탄했어요. 지금까지 제가 해온 NGO 활동은 임시 방편에 불과했다는 걸 깨달았거든요. 한국의 방식은 근본적인 해결책을 제시하고 있었어요.
마을 회관에는 멜레스 테사마 할아버지의 기념관이 새로 만들어져 있었어요. 할아버지의 사진과 유품들, 그리고 한국 전쟁 당시 자료들이 전시되어 있었죠. 할아버지가 꿈꿨던 일이 이루어졌어요. 르마테사마 이장이 말씀하시더라고요. 물 걱정 없는 마을 말이에요. 가장 인상 깊었던 건 마을 사람들의 표정이었어요. 예전에는 절망과 체념이 있었는데 이제는 희망과 자신감이 넘쳐났거든요. 우리 아이들은 물 때문에 고생하지 않을 거예요. 젊은 아버지가 말했어요. 그리고 우리도 한국 사람들처럼 다른 사람을 도울 수 있는 사람이 되고 싶어요. 저는 그 말을 듣고 깨달았어요. 이 프로젝트의 진짜 성공은 단순히 물을 공급한 게 아니라 희망을 심어준 거였다는 걸 말이에요. 아이들을 학교로, 어른들을 밭으로, 공동체를 미래로. 저는 혼잣말로 중얼거렸어요. 박은서 씨가 웃으면서 말했어요. 클레르, 이제 이해하셨죠? 우리가 왜 이 일을 하는지 말이에요. 네, 완전히 이해했어요. 이건 단순한 개발 사업이 아니라 사람과 사람 사이의 약속을 지키는 일이었거든요. 멜레스 테사마 할아버지의 기념관 개관식 날, 저는 정말 감동적인 장면을 목격했어요. 한국에서 참전용사 유족들이 직접 도도타 마을을 찾아온 거였거든요. 할아버지, 드디어 왔어요. 한 유족이 멜레스 할아버지의 사진 앞에서 눈물을 흘리며 말했어요. 아버지가 평생 이야기해주신 에티오피아 친구를 만나러 왔어요. 그 모습을 본 마을 사람들도 모두 울고 있었어요. 70년이 넘는 시간을 뛰어넘어 두 나라 사람들이 다시 만난 거였죠. 기념관 앞 광장에서 간단한 추모식이 열렸어요. 한국 국가와 에티오피아 국가가 울려 퍼지는 가운데 양국 국기가 나란히 개양됐습니다. 멜레스 테사마는 우리의 영웅입니다. 한국 참전용사회 회장이 말했어요. 그분의 희생이 있었기에 지금의 한국이 존재할 수 있어요. 저는 박은서 씨와 함께 댐 옆을 걸으며 이야기를 나눴어요. 박 엔지니어님, 이 프로젝트를 통해 뭘 배우셨나요? 기술은 도구일 뿐이라는 걸 다시 한번 깨달았어요. 진짜 중요한 건 사람과 사람 사이의 마음이죠. 박은서 씨가 댐을 바라보며 말을 이어갔어요. 이 댐은 단순한 구조물이 아니에요. 세대와 세대를 잇는 약속이죠. 멜레스 할아버지의 헌신, 우리의 보답, 그리고 미래 세대를 위한 선물까지 모든 게 담겨 있어요. 정말 그랬어요. 이 댐을 보면서 저는 개발협력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보았거든요. 단순히 기술과 자금을 지원하는 게 아니라 역사와 문화, 그리고 인간적 유대를 바탕으로 한 진정한 협력 말이에요. 몇 달 후 더욱 놀라운 소식이 들려왔어요. 유엔에서 도도타 마을을 국제우정마을로 지정한 거였어요. 국경과 시간을 초월한 우정의 상징으로 인정받은 거죠. 클레르, 이 모델이 다른 나라로도 확산되고 있어요. 박은서 씨가 연락을 보내왔어요. 케냐, 르완다, 우간다에서도 비슷한 프로젝트를 요청해왔어요. 정말 놀라운 일이었어요. 도도타의 감동이 아프리카 전체로 퍼져나가고 있었거든요. 유럽 NGO들도 변화하기 시작했어요. 우리도 한국처럼 역사적 맥락을 고려한 개발협력을 해야겠다는 목소리가 나오기 시작했죠. 제가 속한 아쿠아 휴먼도 새로운 방향을 모색하고 있어요. 기술 중심에서 관계 중심으로 패러다임을 바꾸고 있거든요. 1년 후 저는 다시 도도타를 방문했어요. 이번에는 유럽 NGO 대표단과 함께였죠. 모두가 한국의 개발협력 모델을 배우러 온 거였어요. 이게 바로 지속 가능한 개발이군요. 독일 NGO 대표가 감탄하더라고요. 기술만으로는 이런 결과를 만들 수 없어요. 마을은 더욱 발전해 있었어요. 농업 수확량이 계속 늘어나고 있었고 교육시설도 확장됐더라고요. 가장 놀라운 건 마을 청년들이 다른 지역 개발을 돕기 시작했다는 거였어요. 우리가 받은 도움을 이제 다른 마을에도 나눠주고 싶어요. 르마테사마 이장의 아들이 말했어요. 저는 그 말을 듣고 가슴이 벅찼어요. 도움을 받는 것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다시 나누는 선순환이 시작된 거였거든요. 제가 기록으로 남긴 마지막 문장은 이거였어요. 이 댐은 물을 가뒀지만 감동은 세계로 흘러갔습니다. 박은서 씨와 마지막 인사를 나누면서 그가 말했어요. 클레르, 당신 덕분에 이 이야기가 세계로 퍼져나갔어요. 정말 고마워요. 저는 고개를 저었어요. 아니에요.
저는 그냥 기록했을 뿐이에요. 진짜 주인공은 멜레스 할아버지와 한국 사람들, 그리고 도도타 마을 사람들이죠. 지금도 그 댐은 묵묵히 물을 공급하고 있을 거예요. 그리고 그 물처럼 우정과 감동도 계속 흘러가겠죠. 국경을 넘어, 세대를 넘어, 영원히 말이에요.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사람들은 말했습니다. 우물은 말라버릴 거야. 댐은 사치야. 하지만 지금 그 말라버린 땅 위에 물이 흐르고 삶이 자라고 있습니다. 누군가는 보여줘야 했습니다. 불가능이란 단어가 끝이 아니라는 걸. 에티오피아에서 한국은 또 한 번 기적을 기술로 감동을 진심으로 만들어냈습니다. 그리고 그 물길 위로 70년 전 피를 나눈 전우들의 이름이 다시 흐르기 시작했습니다. 이건 단지 구조물이 아닙니다. 시간을 건넌 약속이고 미래로 흐르는 한국의 정신입니다. 도도타 마을 아이들은 이제 물 대신 꿈을 길어올립니다. 농부들은 메마른 절망 대신 푸른 희망을 심습니다. 그리고 세계는 깨달았습니다. 진정한 도움이란 물고기가 아니라 바다를 주는 것이라는 걸. 이제 세계 곳곳에서 도움이란 무엇인가를 다시 생각하게 될 것입니다. 대한민국. 그 이름이 흐르는 곳엔 기적이 자랍니다.